네, 충청일보가 인터넷 방송 개국 특집으로 충청권 단체장 릴레이 대담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.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일하는 지사, 서민의 지사를 표방하면서 충북도를 이끌고 계신 이시종 충북지사님을 모셨습니다. 지사님 안녕하십니까? 예, 안녕하십니까? 바쁘신 텐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예. 먼저 저희 그 충청일보 TV가 3월 1일 날 개국합니다. 네. 덕담 한마디 건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우리 68년의 역사를 가진 충청일보가 우리 충북을 위해서 많은 업적을 쌓고 우리 충북 발전에 앞장서 오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. 이번에 그 충청일보가 또다시 TV 방송을 개국을 해서 우리 충북도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모습을 본다 그럴 때 대단히 아주 고맙고 또 충청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해 맞이했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예.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지난 4년간의 어떤 그 임기 성과를 평가하신다면 지사님께서는 몇 점을 주실 수 있으신지 말씀 해 주십시오. 제가 저 자신을 평가하는 거는 어렵다고 보고요. 네. 다만 그 지난 임기 동안에 저를 위해서 도와주신 우리 공무원들 그리고 같이 힘을 합쳐주신 도민들을 제가 평가를 했다면은 우리 공무원들의 그 노력한 거 또 우리 도민들이 도와준 거는 100점 만점에 100점을 다 드리고 싶을 정도로 우리 공직자들이 열심히 했다 또 도민들이 많이 도와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네네. 그분들에게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네, 그 최근 그 어려운 여건에서도 충북도가 20조 투자 유치라는 엄청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그러한 성과를 거두게 된 비결은 어떻게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. 역시 우리 도의 그 공무원들이 그 시군의 공무원들 같이 힘을 합쳐서 그 20조 원을 달성을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. 지난 그 한 3년 반 동안에 2277개 기업체가 유치가 된 겁니다. 그렇게 해서 20조가 달성된 건데 2277개를 그 날짜로 나눠보니까 매일 2개 기업체가 충북으로 들어왔다 하는 거는 아주 놀라운 그런 그 업적이라고 이렇게 봅니다. 하여튼 그동안에 2277개 기업체가 20조 원을 투자 유치하도록 힘을 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다시 드립니다. 지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참 엄청난 성과라는 걸 새삼 느끼겠습니다. 얼마 전에 그 코레일하고 도하고 그 또 단양하고 그 영동을 잇는 그 어떤 직통선 그 개설했다는 업무 협약을 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러한 일을 추진하시게 된 배경하고요. 그것이 앞으로 지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. 이제 그 우리 충북을 함께하는 충북을 만들자, 하나된 충북을 만들자. 그래서 이제 함께하는 충북의 가장 기본이 소통을 시키는 건데요. 사실상 우리 북부권과 저 중부권, 저 청주권 그리고 남부권이 상호한 소통이 안 됐던 게 사실입니다. 그러니까 이제 단양 주민하고 영동 주민하고는 거의 동창도 없고 친구도 별로 없고 혼인도 별로 맺질 않는 그런 관계거든요. 이것이 왜 그러냐면은 소통의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영동에서 그 대전으로 해서 청주로 해서 제천까지 해서 그 단양까지 가는 그런 그 열차를 운행하는 걸 이제 추진을 했습니다. 소통에도 큰 그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특히 그 관광지인 단양, 제천 또 특히 그 영동 이런데 그 대전권 또 세종시 또 청주권 이런 데는 그 많은 관광객 증가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. 그리고 또 9월에는 이제 오송에서 국제 바이오 엑스포를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대준비 상황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. 준비 상황은 지금 그 아주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산업 엑스포를 통해서 바이오 산업을 더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기인데 하여튼 그동안 2002년도에 뿌린 씨앗이 많이 성장이 되고 열매를 맺었다고 봅니다. 그 열매 맺은 것을 세계 시장에다가 내놓는 그런 엑스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예, 잘하겠습니다. 좀 화제를 바꿔서 좀 요즘 쟁점이 되고 있는 그 안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. 지금 KTX 그 세종역 신설하고 또 호남선 그 서도전역 경유하는 것이 좀 정치권에서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데
여기에 대해서 충북도도 어떤 발빠른 대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충북도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실 계획이신지요? 세종시에 KTX역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문구가 하나 들어가 있는 거죠. 근데 그것은 이제 세종시 자체적으로 만든 거고요. 그것이 뭐 국토부나 정부에서 그 인정하거나 승인된 그런 거는 절대 아니고요. 그 KTX 호남선이 서대전을 경유한 문제는 물론 그 일부 그쪽 지역의 정치인이 주장할 수 있는 거 뭐 얘기입니다만은 그 실현 가능성이 전 없다고 보고 또 당초에 그 KTX 호남선의 분기역이 천안이냐 오송이냐 대전이냐 할 때 가장 합리적인 또 공감대를 얻은 그것이 오송역으로 결정이 됐거든요. 그것은 호남권과 우리 대전, 충북, 충남 다 이게 공통 분모로 그 서로 그 동의가 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그 서대전역을 경유하는 이런 거다가 바꾸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이렇게 보고요. 절대 이제 그런 것은 그렇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. 예, 지사님. 요즘 그 에코폴리스도 지역 사회에서 굉장히 그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. 충북도에서는 이걸 향후 어떻게 좀 대처해 나갈 계획이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 충주 이제 에코폴리스 문제가 뭐 최근에 그런 논란이 좀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만은 그 충주 에코폴리스가 논란이 있다고 하는 얘기는 그것만큼 충주 에코폴리스 위치 선정이 여러 가지 그 조건이 좀 안 좋다 그 얘기를 역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. 역으로 보면은 이제 충주 에코폴리스는 그 한 100여만 평 되는 그 단지인데 일종의 이제 산업단지 개념인데 산업단지 한가운데로 그 국도 4차선이 관통을 하고 또 고속도로가 관통하고 그 가운데로 철도가 관통하고 지방도가 관통하고 또 군도가 관통하는 그 100여만 평 되는 땅에 5개 교통망이 관통을 합니다. 그런 데를 선정을 해서 충주 쪽에서 선정을 해서 그 이제 단위로 선정을 해서 우리 도에 올리고 그걸 중앙에다 이제 올린 그런 상태에서 일단 그 승인을 받은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조건 자체가 그런 데가 전국적으로 거의 없죠. 100여만 평뿐이 안 되는 그 산업단지에 고속도로, 국도 4차선, 철도, 지방도, 군도가 그 안으로도 관통하다 보니까 그 조각이 8개 조각이 납니다. 이제 이런 데가 대한민국 어디에도 저는 없다고 봅니다. 어떤 그 충주 에코폴리스는 현실적으로 그 국방부가 협조해 주기로 약속한 그 반만이라도 우선 그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국방부가 다시 협조를 해서 협의를 받아서 어떻게 좀 추가를 하는 방법을 찾더라도 그런 것이 우선 현실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어쨌든 그 국방부가 협조를 반을 해줬다고 그래서 그 현재 반이 개발이 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. 그것은 당연히 되는 건 아닙니다. 왜냐하면 그 아까 말씀드렸던 도로 철도망이 그렇게 여러 가지 조건이 그 안 좋기 때문에 과연 개발업자가 잘 붙느냐 그리고 기업체가 선호하느냐 이것은 또 별개 문제입니다. 그래서 국방부 협조하는 문제가 첫 번째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국방부가 뭐 일부 협조를 해주더라도 그 도로교통망이 워낙 그 단지를 관통하는 도로망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저 개발업자가 그 선호할 것이냐 이것은 또 별개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어쨌든 현재 상태에서는 국방부에서 협조해준 반을 우선 개발하고 그리고 나머지 반은 또 국방부 협조를 계속 좀 얻어내는 노력을 좀 해서 개발이 되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. 예. 어쨌든 이렇게 좀 좋은 기회가 돼 있는데 잘 추진돼서 충북의 어떤 발전의 그 일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예. 이쯤에서 한번 좀 선거가 임박했습니다. 그래서 선거에 관련된 질문을 하나 드리겠는데요. 지사님이 이제 언제쯤 예비 후보 등록을 하시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나설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. 지사님 이번 기회에 한번 말씀 좀 해주시고 그리고 또 재선에 나서시는 어떤 입장이신데 어떠한 것으로 도민의 어떤 심판이라든지 아니면 선택을 또 받으실 계획이신지 말씀 좀
주십시오. 출마 선언 같은 거는 뭐 안 했습니다만은 일단 뭐 재선에 도전하는 이런 거로다 제가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. 다만 이제 지사직을 언제까지 이제 유지하느냐 그런 문제인데 현재 그 예비 후보자 등록을 하면은 지사직이 정지가 되거든요. 너무 일찍 그 예비 후보자 등록을 하면은 지사로서의 그 공백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 도정에 좀 어려움이 좀 있을 거로 보고 또 너무 늦게 하면은 또 선거에 또 문제가 좀 있을 것도 같고 그래서 중간선에서 어느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인지 그것을 한번 차차 좀 생각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이건 뭐 좀 여담 같지만 어떤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이제 새누리당 쪽 후보군이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또 지사님하고의 관계도 여러 가지 이제 확연 관계도 얽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분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? 뭐 다 훌륭하신 분들이라서 하여튼 뭐 그러나 그 여러분이 다 새누리당으로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 중에서 어느 한 분이 나오시게 되면 최선을 다해서 같이 선의의 경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잘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이렇게 좀 편안한 질문 하나 드리고 이제 대담을 마칠까 하는데요. 지사님은 평소 굉장히 공무원이 굉장히 바쁘셔가지고 과연 문화생활을 하실지 그런 거를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. 영화나 연극 같은 거는 보시는지 아니면 평소에 건강 체질은 알고 있는데 어떻게 건강 관리를 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. 관리는 제대로 좀 못하는 편이고요. 거의 뭐 문화생활 할 시간은 없었습니다. 재작년에 한번 타워링이라는 영화를 한번 본 게 오래간만에 본 거고 그 후에는 또 영화를 제가 못 봤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이제 좀 시간이 있으면은 뭐 문화생활도 좀 빌겠습니다. 당분간 하여튼 뭐 도정에 또 전념해야 되고 또 선거가 곧 다가오고 그래서 하여튼 적절히 좀 조정을 해가면서 문화생활도 나중에 즐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예, 잘하겠습니다. 좀 긴 시간 이렇게 대담해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.